네, 안녕하세요. 아빈 스튜디오 아빈입니다. 오늘은 피사체와 달을 어떻게 한 번에 찍을 수 있을지 저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여러분들이랑 영상으로 좀 공유를 해드릴까 해요. 영상 다 보시면 여러분들도 달 사진 멋있게 찍으실 수 있을 테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오늘 주제입니다. 이런 사진 찍는 법. 여기 사진에 보시면 서장대와 그리고 반달이 같이 찍혀 있는 게 보이시죠? 어떤 분들은 합성이냐 다중 노출이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부 다 그런 게 아니라 단일 컷으로 찍은 거예요. 어떻게 찍는지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이저 포인터 쓰는 게 낫겠네요. 예를 들면 남산타워가 이렇게 해와 함께 찍혀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메인 페이지에서 보였던 것처럼 서장대와 반달이 찍혔다든지, 하얀색 보름달, 아니면은 하얀색 보름달과 서장대 마찬가지죠. 아마 이거 추석 때 찍었던 사진인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말씀드릴게요. 촬영 원리에서부터 필요한 장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하면 위치를 정할 수 있을지랑 카메라 세팅과 후보정까지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촬영 원리 말씀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든지 아니면 차를 타고 어디로 이동하든지,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동을 한다고 해도 해나 달의 위치는 그렇게 바뀌지가 않죠. 검색을 좀 해보니까 해랑 달, 특히나 저희가 서 있는 위치와 달 간의 거리가 약 38만 4천 km라고 그래요. 엄청 먼 거리죠. 그거랑 비해서 상대적으로 남산타워라든지 롯데월드타워라든지 피사체는 아주 가까워요. 다시 말해서 저희가 멀어질수록 피사체는 금방 작아지게 보이는 반면에 달은 그게 크기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망원 렌즈의 압축감이다 라고 설명을 하시는데 분명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쉽게 설명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달을 크게 찍는 게 아니라 피사체를 작게 찍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피사체와 멀어져서 여기 거리가 늘어나서 피사체를 작게 찍는 것이지 달을 크게 찍는 게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장비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카메라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해, 달 사진 같은 경우에는 전경은 어둡고 또 해나 달은 아주 밝아서 무조건 보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넓은 디아를 가진 풀프레임 DSLR이나 아니면 미러리스 카메라가 필요하고, 대표적으로 소니 같은 경우에는 알파7, M3, M4, R3나 R5, A1 다 좋은 바디들 쓰시면 되고, 캐논 같은 경우에는 EOS R 시리즈, R, RP, R3, R5, R6, RA까지 다 좋습니다. 니콘도 안보를 아주 잘 살려서 Z5, Z6, Z7, Z8 그리고 Z9까지 다 쓰시면 돼요. 두 번째로 렌즈 같은 경우에는 피사체와 멀리 떨어진 위치에서 촬영하기 위해서 망원 렌즈가 필요해요. 어떤 브랜드를 쓰시던 간에 소니, 캐논, 니콘 모두 70-200 렌즈, 그리고 100-400이라든지 100-500 렌즈 있으니까 다 좋은 렌즈들을 쓰시면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삼각대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오랜 시간 동안 타임랩스를 찍거나 아니면 달 사진을 찍기 위해서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게 지지해줄 수 있는 삼각대가 필요한데, 너무 얇은 제품이 아니라 레오포토나 포토클램이나 지조라든지 다 좋은 삼각대, 가능하면 진동을 좀 저감시켜줄 수도 있고 다리가 어느 정도 굵은 그런 삼각대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핵심이죠. 촬영 위치를 어떻게 하면 선정할 수 있을지 촬영 위치 선정 방법 말씀드릴게요. 세 가지 앱이 먼저 필요합니다. 첫 번째로는 해랑 달의 위치를 찾는 앱이 필요한데 온라인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플래닛 프로 앱 쓰셔도 좋고, 제가 쓰는 태양 탐사선 앱 설명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구글 맵 다 상관없어요. 다 좋아요. 거리비 볼 수 있기만 하면 돼서 이런 지도 앱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직접 공학용 계산기 두드리셔서 계산을 해도 되는데,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계산기 앱, 무료 앱인 쉐이프 인포 앱 이런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기 앱, 지도 앱, 해와 달의 위치를 찾는 앱, 이렇게 세 가지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위치 선정을 찾는 방법 흐름도인데 참 딱딱하고 공대생 같죠? 복잡하니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앱을 써야 되는지 이런 앱의 기호로 제가 설명을 해뒀고, 다음 페이지부터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가장 먼저 태양탐사선 앱, 이 앱부터 켜세요. 작년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2023년 8월 4일 일몰 기준으로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찍으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위치를 정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왼쪽 사진이 가장 먼저 앱을 켰을 때 나오는 사진이고요. 순서대로 확대, 축소, 나침반의 방향 같은 거, 그리고 지도 유형을 바꾸는 버튼, 삼각대 표시처럼 촬영 위치를 정하는 버튼과 목표하고자 하는 피사체를 정하는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아래로 보면 화살표를 슬라이드해서 해의 위상을 볼 건지 달의 위상을 볼 건지 정할 수 있고요. 아래쪽 시간을 선택해서 년, 월, 일 다 시간까지도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때 시간이 달이나 해의 위상이 나타나는지 아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8월 4일로 선택을 했을 때 오른쪽에 보이죠? 노란색 박스처럼 일몰이 오후 7시 37분인 것을 알 수 있고 대략적으로 방향을 알 수 있는데, 여기 보이시는 주황색 선이 일출, 해가 뜨는 방향이고, 반대로 해가 이 방향을 따라서 움직여서 빨간색 선처럼 일몰 방향 그리고 해가 지는 방향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는 남산타워와 해를 같이 찍을 거기 때문에 피사체인 남산타워에다가 이 초록색 점을 위치시키고 여기 보이시는 피사체 고정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일몰 방향이 빨간색 선에 완전 반대 방향으로 지도를 쭉 이동시키시는데, 이동시키시다 보면 한강공원이라든지 이런 개활지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곳을 만나면은 이 초록색 점 위치에서 촬영자 고정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이 버튼을 누르면 왼쪽 위에 9.5km 거리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거리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거냐면 피사체와 촬영자의 위치 간의 거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9.5km만큼 떨어진 곳이라는 거죠. 이때 9.5km, 그러니까 9,500m를 기억해서 CF 인포 앱을 킵니다. 직각삼각형 앱을 키면 오른쪽 화면처럼 나타나는데요. 두 가지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가로 길이, 세로 길이를 입력을 하면 여기 있는 각도가 나온다, 이런 원리거든요. 다시 말해서 떨어진 거리는 9,500m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는데, 이 세로를 어떤 값을 입력을 해야 되냐, 이 입력하는 값이 걸치고자 하는 피사체와 그리고 촬영자가 서 있는 곳의 해발 고도 차이예요. 이 값은 어떻게 얻을 수 있냐? 간단해요. 그냥 네이버든 구글이든 검색하면 돼요. 남산타워 높이 이렇게 딱 검색하면 지식백과에도 나오고 설명란에도 많이 나오는데, 하나 들어가서 보면 남산타워의 높이, 해발고도, 철탑의 높이 이런 거 다 나오거든요. 남산타워 이 중앙 부분 있죠? 중앙 부분의 해발고도가 378.7m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CF 인포 앱에 들어가서 이 세로 높이를 입력을 하면 되는데, 남산타워의 해발고도 높이와 그리고 서 있는 곳의 해발고도 차이를 입력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산에서 찍는지 아파트에서 찍는지 집에서 찍는지 한강공원에서 찍는지 해발고도가 다 달라지니까 그건 직접 경험으로서 익히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입력을 하면 2.2도라는 각도를 얻을 수가 있어요. 다시 태양탐사선 앱 킬게요. 시간을 선택을 하고 계산한 각도 2.2도가 나오는 시간을 다시 선택을 해보세요. 여기 2.2도라고 나오죠. 오후 7시 22분에 걸쳐진다 이런 뜻인데, 그럼 이 시간으로 설정을 하면 문제가 하나 생기는 게, 피사체를 바라보는 그 선, 초록색 선과 그리고 실제 해가 있는 노란색 선이 좀 차이가 발생하게 돼요. 만약에 저기 처음 설정한 위치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남산타워에 해가 걸쳐지는 게 아니라 더 왼쪽에서 해가 떨어지도록 촬영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수정이 필요해요. 다시 촬영자 설정 위치를 해제를 한 다음에 저 노란색 선과 초록색 선이 일치하도록 맞춰줍니다. 두 번째 위치를 얻는 거죠. 두 번째 위치를 얻은 다음에 촬영자 위치 고정 버튼을 누르면 새로운 거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9.9km, 9,900m죠. 이 9,900m를 가지고선 다시 쉐이프 인포 앱에 들어갑니다. 9,900m를 입력을 하게 되면 높이 차이는 없을 테니까요. 2.11도라는 각도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거의 최종적일 것 같아요. 다시 태양탐사선 앱으로 돌아갑니다. 또 시간을 맞춰서 수정한 각도 2.11도에 맞춰지는 시간을 선택한 후 해의 위치와 초록색 선이 일치하도록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촬영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촬영지를 정했다고 해서 바로 촬영을 나가는 게 아니라, 지도 앱 제가 말씀드렸죠. 네이버 지도라든지 카카오맵, 구글맵 다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촬영지를 거리뷰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한강공원에서 촬영을 할 수가 있었고, 촬영지와 남산타워 사이에 무슨 장애물이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은 나무데크라서 흔들리지는 않을지, 사람 통행이 많을지는 않을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를 판단해서 적당히 맑거나 아니면 구름이 조금만 있거나 하는 날에는 출사를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촬영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2부에서는 실제 제가 앱을 사용해서 계산하는 방법, 촬영 현장에서 카메라를 세팅하는 거, 그리고 후보전까지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그리고 2부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